지금 투자를 하거나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긴 맞습니다. 돈이 없으신 분들, 그래서 1억 이하로 돈이 좀 작으신 분들, 지금 제일 사지 말아야 될 게 이겁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실거주자들도 저한테 물어봐요. 최근에 뭐가 물어봤냐면, 양산에 계신 분인데 구축 아파트를 사신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뭐라고 하겠노? 사지 말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사지 말라고는 하기 힘든 게, 지금도 저점이긴 맞으니까 그분들한테 꼭 거기 사셔야 되냐 물어봤지. 좀 좋은 급지로 한번 옮길 수 있느냐? 그럼 좋은 데로, 그리고 좀 좋은 신축으로, 좋은 뭐 E에 있으면은 뭐 한 C쯤 가가지고 뭐 신축이나 아니면 분양권 같은 거 살 수 없으냐 물어봤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실거주를 사라고 하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절대 말리고. 투자하면 절대 말리는데 실거주를 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뭐 계속 사실 거면 사셔도 된다. 근데 내 같으면은 그래도 조금 좋은 지역에 가볼 텐데 거기서 자영업을 하시니까 옮길 수 없으니까 그러면 사라. 하지만 뭐 이렇게 많이 오를 거란 기대는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결론을 한번 드립니다. 지금은 이미 분양권 이게 이미 움직였어요. 미분양도 많이 없어졌고, 분양권이 뭐 마이너스 P 프리미엄 이런 게 지금 많이 다시 회복해가지고 플러스로 돌아선 것도 많아요. 이런 것들은 분양권은 지금 투자자들이나 실거주들이 같이 가져갈 수 있거든. 분양권은 취등록세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 취득세 등록세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네. 다주택자들이 분양권을 사면은 등기만 안 치면은 살 수는 있어 일단. 근데 뭐 여러 가지 제약은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정보도 빠르기 때문에 실거주자도 그렇고 실거주가 아닌 투자자도 그렇고 분양권은 이미 많이 움직인 곳이 많아요. 근데 지금도 뒤져보면 아직 있어. 그래서 지금은 분양권을 빨리 살 시기다. 분양권을 산다고 하면 나중에 24년, 25년, 26년 최대한 뒤에 입주할 아파트. 장기적인 관점으로 부동산은 우상향한다 하나? 네, 그렇죠. 항상 올라가잖아. 떨어지진 않잖아. 물가 상승하다시피. 그렇죠. 올라갈 거라고 보고 분양권은 이제 많이 움직인다고. 근데 신축도 벌써 이미 반등을 좀 했어. 근데 이제 A급지의 신축이냐, 뭐 B급지의 신축이냐, C급지의 신축이냐 따라서 아직 안 오른 곳이 있는데, 그러면 C급지 신축은 안 올랐다. 그러면은 내가 신축 살 여력이 된다. 이러면은 분양권을 살지 신축을 살지 고민해서 신축 정도는 지금 급지 따라서 사도 될 정도인 거지. A급지의 신축은 이미 많이 다시 또 올랐어. 반등을 했어. 쉽나? 이해하나? 재밌는데요. 확실하나? 재밌네요. 사람들 재밌을까? 자,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거나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튜브 보면서 돈이 없으신 분들, 그래서 1억 이하로 돈이 좀 작으신 분들, 지금 제일 사지 말아야 될 게 이겁니다. 이런 빌라,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그냥 한 동짜리 아파트, 그런 조그마한 한 동짜리 아파트를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사면 안 돼요, 그런 거. 절대 사면 안 돼. 그거 사고 싶었는데. 그래. 주변에도, 그리고 또 저기 있는 3만 뒤 아파트들, 3만 뒤에 20년 된 아파트들, 이런 데는 싸다고 해서 사면 안 돼요. 차라리 그런 데는 전세나 월세로 있고, 차라리 그 주택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을 가지고 좋은 입지의 청약을 노리시는 게 맞습니다. 이걸 사가지고 나중에 갈아탄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런 아파트, 구축이나 빌라들, 재개발 재건축에 해당되지 않는 구축이나 빌라는 사시면 절대 안 돼요.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가는 데는 괜찮아. 네. 자, 근데 신축, 네가 말하는 막 신축 빌라, 네. 이런 게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가겠나? 안 들어간다고. 재개발 재건축에 묶인 건물들은 빌라도 신축으로 잘 못 지어. 왜냐면 재개발 재건축 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사면 안 될 게 신축 빌라, 그 다음에 한 동짜리 아파트. 정말 잘 안 오릅니다. 다 다른 데 올라도 거기 잘 안 올라요. 그리고 정말 팔기가 힘듭니다. 제 주위에 그러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니도 절대 그런 거 사면 안 된다, 알겠나? 네. 그러니까 제 주위에 그런 거 사고 나서 나한테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잘못 샀다고 얘기를 못 하겠고 그냥 조용히 닦고 있었는데, 그런 건 사면 정말 파기 어렵습니다. 일단 이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실거주할 분들은 돈이 여력이 된다면 꼭 뭐 A, B, C 급지 안에서 분양권이나 신축을 지금은 꼭 노려볼 때다. 지금 구축이나 재개발 재건축도 안 들어가는 신축, 준신축, 근데 대신에 뭐 D급지, E급지, 그러니까 조금 급지를 제가 뭐 함부로 나누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격이 얘기를 해주니까요. 그럼 그런 곳에 준신축을 살라고 하시는 분들은 급하게는 안 해도 된다 이거지. 그러면 차라리 이거 할 바에서 조금 더 무리해서 일로 넘어가 보기를 추천드린다. 그러면서 제발 말리고 싶은 게 3만 뒤 아파트, 산 중턱에 있는 아파트, 그 다음에 오래된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이 안 들어가는 아파트, 빌라 이런 거는 절대 사지 말고 전세나 월세로 있으면서 신혼부부들도 꼭 전세나 월세로 사시면서 차라리 청약을 노려라. 청약.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댓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23년 전망에서 댓글에 스엑스님이 엄청 전문적으로 댓글 많이 남겨주셨어요. 반등이 오기 어렵다. 반등이 오려면 24년, 25년쯤 돼야 된다. 이 금리가 24년 하반기까지는 무조건 올라가고 안 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2월 달에 올랐던 그 영상의 댓글에 저도 그때 댓글 달긴 했지만 그 이후로 바로 지금 3개월 만에 금리가 동결이 됐고 하락한다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제 금리는 그 제롬 파월과는 알 수 없는 놈이다. 맞죠? 진짜 알 수 없는 놈이다. 진짜 미친놈입니다. 뉴스 보고 사면 무조건 안 돼요. 그러니까 스엑스님도 이 금리 예측은 틀린 거죠. 그 외적인 얘기는 좋은 얘기가 많으셨습니다. 그 얘기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또 한 분이 PIR이라고 딱 댓글 하나 남겼어요. PIR이 뭐냐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해서 보통 이런 거지. 옛날에도 많이 했다. 내가 이 주택을 1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우리 월급도 오르잖아.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 동안 모으면 이 집을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예요. 주택 부인구단 지수가 있는데 이게 뭐 한국은 뭐 한 푼도 안 쓰고 뭐 십몇 년을 모으면 살 수 있다 이런 게 있거든. 근데 이게 대한민국은 너무 높다 이거야. 이게 저평가된다 고평가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고평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구가 우리나라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 맞아. 그다음에 가구 수는 떨어지고 있나 올라가고 있어. 가구 수는 올라가고 있어. 1인 가구가 많으면서. 근데 니는 혼자 살아도 아파트 살고 싶나 원룸 살고 싶나? 저는 혼자 살면은 아파트 살고 싶죠 사실. 돈 많으면 그래. 해운대 살고 싶나? 저기 저 사만리가 하고 저기 딴 데가 살고 싶나? 내가 지역명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A 살고 싶나? E 살고 싶나? A 살고 싶어요. 그래. 똑같습니다. 사람 생각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집값이 다 떨어지지 않아요. 양극화가 됩니다. 가면 갈수록 초양극화. 올라가는 데는 계속 올라가고 떨어진 데는 떨어지고. 근데 그 떨어지는 게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안 들어가는 구축이나 빌라들은 아예 사람들이 안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데는 한 동짜리 이런 거는 꼭 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습니다. 제가 이걸 여기에 그대로 옮겨놨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 이 보면 그냥 엉망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대본도 없고 그냥 마치고 그냥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 겁니다. 보셨겠지만 저 진짜 대본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나오는 대로 얘기해봤고요. 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정동장 사장이고 요새 주위에 투자자들이 많고 부동산 강사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 들은 얘기를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시장에는 옛날부터 상승을 할 수 있는 호재와 하락을 할 수 있는 악재는 항상 있었어요. 뉴스에는 항상 넘쳐났는데 하락론자들은 악재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상승론자들은 상승에 대한 호재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할 뿐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중간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하지만 제일 큰 기준점은 뭐냐면 부동산은 뭐라고? 우상향한다고. 우상향한다. 그거는 아직까지 한 번도 깨지지 않은 법칙입니다. 언제 깨질지는 사실 뭐 맨날 하락론자는 또 일본 따라간다는 얘기를 하죠. 일본 따라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두고 봅시다.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렇게 가더라도 최소 5년 뒤에 10년 뒤에 얘기 같습니다. 그 5년 뒤에 10년 뒤에 어찌 될지를 모르는 것 때문에 이 집 사는 거를 포기하고 나는 하락론자 될 거라고 방구석에서 패배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아파트를 사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것인가? 니는 어떤 걸 택할래? 저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진짜 쉽게 얘기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간 이거는 진짜 공식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거 진짜 공식입니다. 근데 공식 알려줬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동산이 어렵다고 주식 어렵다고 손 놓지 마시고 계속 부동산 뉴스 뭐 주식 뉴스 그다음에 시중에 흘러나오는 뭐 경제에 관한 얘기는 꼭 흘려듣지 말고 꼭 듣고 그냥 가슴속에 새겨놓고 칩시다. 그러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할 말 있나? 없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지? 지금 7시간 넘었습니다. 빨리 집에 보내겠습니다. 부동산 얘기는 끝내보고요. 또 부동산에 관한 질문이나 또 댓글도 환영합니다. 저 말했지만 저 고수 아니에요. 다 틀릴 수 있어요. 내가 책임지지도 않아요. 절대. 소송 걸지 마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제가 제 구독자를 위해서 저를 또 관심 있어 하고 재밌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찍어본 거고요.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모를 내용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제 주위의 지인들한테 물어봐가지고도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런준비TV의 봉 대표였고요. 호털입니다. 빠빠이. 오늘 너무 재미없어 하는 것 같은데. 재밌네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쇼런준비TV의 봉 대표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